자,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수분, 앞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 대한 걸 공부를 했고, 이번에 인수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 이미 인수분의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거 혹시 모르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자, 좀 어렵다 싶은 녀석들은 다 이 네 가지 유형에서 나오는데, 보기차, 상관방정식, 고차식 문자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보자마자 어떤 유형인지는 알아야 돼요. 보기차가 어떤 느낌이죠? 얘는 이런 식으로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게 있어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느낌. 그럼 얘는 뭔가를 더해주고 뭔가를 빼가지고 합차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런 느낌 알고 있죠? 그리고 상반반전식은 얘 하나를 대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런 거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게 있어서 x의 제곱으로 묶어가지고 그럼 얘랑 약간 대칭으로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렇게 가지고 치환해서 인수분해했던 거 있지. 그런 걸 보고 상반 반정식이라고 하고, 고차식은 그냥 차수가 엄청나게 큰 거 뒤에서 나올 테지만 24 x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푸는지 유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많은 거, 예를 들면은 보통 삼각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인수분해가지고 이거 만족하는 삼각형을 구하라 하면은 얘가 직각삼각형이거나 아니면은 정삼각형이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오케이? 계략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 단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석풀이나 그 다음에 바다풀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바로 유제 1번을 볼 건데, 다항식 얘를 인수분했는데 얘가 x의 제곱의 계소가 1인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고, 거기서 p1 더하기 q1을 하라고 했죠. 결국 인수분해를 하라는 문제죠. 누구를?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9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보기 차면은 무조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얘가 좀 부족하니까 얘를 좀 더 더해준다거나 빼준다거나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4x의 제곱을 더해줘서 x의 4제곱 플러스 6 x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없었던 4를 준 거니까 빼기 4 x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 모양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서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 저는 더한 거 먼저 쓰는 걸 좋아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다른 거 하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고, 둘 중에 뭐가 된든 상관없이 하나를 p 하나를 q로 잡아가지고 1 더하라고 했지. 여기서 만약에 P1 더하기 Q2 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좀 어려워졌을 겁니다. 근데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P나 얘를 Q로 잡아도 돼서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나머지 계산 너희들이 해보시고 계산하면 8이 나옵니다. 8이니까 2번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13번. 이거 한번 쭉 보니까 이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고차가 된 것들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그 다음 문제 푸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쁘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C에 대해서 내림차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한다거나 B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얘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는 것도 팁이 문자가 차수가 가장 낮은 걸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를 보면 A는 최대 차수가 4차죠. B도 4차죠. 근데 C는 최대 차수가 3차니까 C로 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되는데, 쓱 보니까 굉장히 뭘로 묶고 싶지 않아요? 뭘로 묶고 싶죠? A-B로 묶으면 좀 잘 될 것 같지? 그러면 이거를 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너희들이 암산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적당히. 얘를 A-B로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앞에서 남아있는 게 C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B로 묶으면은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치, A 플러스 B가 남고 뒤에 C의 제곱이 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좀 머리를 쓸게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A 제곱으로 묶으면은 A-B가 묶일 것 같죠?
그러니까 A의 제곱이 남겠지.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뒤에 있는 두 개는 또 B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A-B로 묶일 것 같죠? 그럼 A-B를 주시면은 뒤에 B의 제곱이 남을 것 같지? 그 다음 C.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묶어보면은 A-B 가져갔으니까 A 플러스 B,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남겠다 라고 예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얘는 C의 제곱이니까 뭐 2차랑 1차랑 곱해져서 만들어질 텐데 쓱 보니까 얘는 C의 제곱 C 이렇게 만들어지고 C의 제곱이 곱해진 게 얘잖아요. 그럼 얘 건너편에 A 플러스 B가 있다라고 예상이 가능하고, 오케이? C랑 곱해진 게 얘니까 C의 건너편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있다는 게 예상이 가능해지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게 만족하는 삼각형은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든가 아니면은 C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를 찾아보면 되고, 찾아보니까 얘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다 이해됐죠? 오른쪽 거 쓰시고 왼쪽 거 이제 길게 쓸 게 있어서 좀 지울 겁니다. 내가 더워서 에어컨 한번 켜고요. 자, 봅시다. F를 보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Z를 물어보았잖아요. 이거는 흔하게 우리가 알던 공식이죠.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얘가? F 인수분해하면은 이거 새로운 거 아닌데? 자, 이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Z, 분필이 자꾸 휘는데? 마이너스 YZ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해 두시는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냅두는데 뒤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엮을 수가 있죠.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형태보다는 아래 있는 형태가 좀 더 잘 쓰여요. 아래 인수분해에서 뭐가 되는지 알고 있니? 그치. 얘는 나는 대괄호 쓰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얘가 x-y의 제곱 플러스 x-z의 제곱 플러스 y-z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 돼요. 오케이? 일단 한 번은 써놓긴 해야 돼, 이런 문제들. 왜냐면 써놓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외우기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자, G는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거죠.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뭐가 되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결석 한번 한 친구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얘가 몇 페이지지, 나도. 맞아요. 해서 얘는 보자마자 x 플러스 y, y 플러스 z, 그 다음에 x 플러스 z 이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이거를 감안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잡아봐요. 원래 있었던 식을 좀 변형을 해보니까 F라인 이거를 좀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아니지, 이거 아니구나. 다시 F, 문제가 물어본 것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좀 변형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위보다는 아래가 좀 더 이쁘다. 그래서 아래다 집어넣고 계산해보니까, 해보세요. 이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2분의 1 달고 그 다음에 얘는 2a 마이너스 2c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c의 제곱 b가 지우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 꼴이 나옵니다. 오케이? 얘의 계산 결과가 4라고 했죠?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은 g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하고 블라블라 이거를 간단히 정리할 건데 g에 대한 패턴은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오케이? 다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3은 그대로가 있고 2b, 2c, 2a가 나옵니다. 얘 계산 결과가 48이다 나온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물어보았으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의 값을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이거 적절히하면 되겠지. 어떻게 적절히하면 될까요? 자, 저거는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풀이 방법이래. 이거 인수분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알려주고, 원래 여기다가 마이너스 3abc가 있었으면은 우리가 알던 대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걔가 없을 뿐이지. 그럼 얘를 이항했다 생각하면은 그 모습으로 써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3abc가 있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없는 거잖아요. 얘를 이항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플러스 3abc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해볼 건데, 그러면은 자 얘랑 많이 닮아 있잖아요. 얘 계산 결과가 4인데 여기서 여기로 이게 지금 2로 나눠진 거지. 근데 이건 제곱 안에서 2가 나눠진 거니까 실제로는 4가 나눠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계산 결과가 1이 될 것이고, 오케이?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곱해져 가지고 48이 된 거잖아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나눠주면 되겠지.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얘가 6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계산 결과는 7이 되겠다. 이게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블랙라벨 해설지 보면은 한번 이거 칸다 검색하면은 일반풀이라고 해서 블랙라벨에 있는 일반풀이가 나와요. 난리가 납니다. 이 F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G 없이 쓰면은 난리가 나요. 이거를 거의 A4 한 장만큼 풀이 해설을 싹 써놓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 공식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아는 사람은 좀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좀 빨리 푼 거고, 설명해 주니까 이거 판사 하나하나 하니라 하는 거고, 너희들이 연습이 됐고 좀 고소가 됐으면은 이것만 보고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나보다도 빨리. 그러니까 알아두고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게 이게 이렇게 나오긴 한데, 이거 인수분해가 이제 G 형식을 이용하면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되고, 다른 인수분해가 이것도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익숙해져 주세요. 얘가 a 플러스 b의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b a 플러스 c b 플러스 c. G 인수분해한 거 약간 그 응용한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항했으면은 아니지. 얘를 이항하고 했었으면은 여기 세제곱에서 각각의 세제곱 빼면은 이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럼 이것만 보면은 이것도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되고, 그러면은 또 얘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일반 문제 학교 시험에서 낸다니까?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에 이런 걸 가지고 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잘 풀 수 있게. 물론 안 배웠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산 파티가 열리겠지. 이제 열심히 풀어서 쓰면 되겠죠. 근데 그러지 말자고. 시험 시간에는 최대한 깔끔하고 빠르게 풀고 다른 어려운 문제를 도전을 해야 되니까. 바로 15번 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바다풀이보다는 좀 눈치를 좀 기를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위치를 놔둔 거란 말이에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를 인수분해했는데 이상하게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라 정수로 깔끔하게 인수분해 된대요. 그럼 x의 제곱이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한쪽에 x, 다른 쪽에 x가 있겠죠? 너무 크게 썼나?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y 제곱이 나오려면은 한쪽에 뭐, 한쪽에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한쪽에 플러스 y, 한쪽에 마이너스 y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게다가 xy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개수가 아니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뭐랑 뭐랑 곱일까? 정수인데.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런 것들로 곱해지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3을 쓰든가, 아니면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쓰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아니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마다 A, B가 살짝씩 바뀌겠지? 걔만 계산해가지고 조금 구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건 해본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직접 혼자 풀 때 책 2를 준 이유가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숙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빠르게 잘 해주긴 했지만 내가 풀어준 거고 너희들이 푼 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책 2를 준 겁니다. 그걸 덮어놓고 풀기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여간 내가 구해보니까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x의 개수를 구한 게 a니까 a가 마이너스 2, b는 4, a가 2, b가 마이너스 4, a가 2, b가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a 플러스 b가 될 수 없는 걸 물어봤는데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다 될 수가 있죠? 2 마이너스 2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군요. 아까 실수했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6 2 이렇게 됐는데 4가 안 되죠? 4가 안 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다음 문제.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런 걸 보고 고차식이라고 해요. 차수가 3차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여기 교재에 너무 어려운 걸 주면 너희들이 힘들어할 테니까 겨우 3차를 갖고 왔고 나중에 막 4차, 5차, 6차, 7차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무식한 문제를 보기차는 이쁜 모양이잖아. 사실 4차, 2차, 1차 해가지고 얘는 보기차구나 눈치를 챌 수가 있고 상반반전식을 여기서 해주진 않았지만 상반반전식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어떻게 묶으면 되겠다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 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뭘까? 인수분해가 되는 숫자를 줬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정수가 나왔을 때 1이나 2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를 집어넣어서 했는데 얘는 보니까 1, 2를 집어넣으면은 거기 앞에 세제곱 달려있고 24도 붙어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수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x의 해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생각하면은 얘는 24의 약수 분의 3의 약수 정도가 되겠죠. 이것들 중에서 적당히 찾아보면 됩니다. 물론 플러스도 해보고 마이너스도 둘 다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혹시 왜 24의 약수분의 3분의 왜냐면은 이게 A 3차 반제식을 쓰면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치? 그러면은 A분의 D가 일단 세근의 곱이라는 거지. 이게 A분의 D죠. 그치? 그러면은 얘들의 약수로 일단 인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분수가 있으니까 대단히 애매해지긴 한데 이걸 어차피 이 난이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분의 1인데 얘는 7 곱하기 21분의 1이다. 그래서 21분의 1이 해가 될 수 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상식선에서 그 정도는 상식선에서 문제를 냅니다. 오케이? 3분의 1이면 그냥 3분의 1이 해겠구나. 대충 생각하면 되지. 해서 너희들도 직접 해보시는데 얘가 해보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안 되더라.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x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나? 이것도 안 되더라.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되는지 확인해보니까 얘는 되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2차 정도의 인수분해 너희들이 했을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개수 24, 2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어서 해가 되는 걸 왼쪽에다 쓰고 조리조법은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와서 24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10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3이 된다. 아,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하면 되겠죠. 오케이? 내가 해보니까 다른 거 해보니까 안 됐는데 3분의 1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24 내려왔고 곱해서 8 더해서 18 곱해서 6 더해서 0이 됐으니까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1과 3분의 1을 해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인수화시키면은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인수가 얘니까 24, x 플러스 18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그런데 여기 앞에 달려있는 모든 개수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얘가 맞아, 아니야? 아니죠. 조금씩 나눠줘야 되겠지. 혼자 얘가 다 처먹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다 2 나눠주고 여기다 3 나눠줘서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그리고 6을 나눠줬으니까 x 플러스 다시 4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얘가 각각 a, b, c, d, e, f 이렇게 되어서 얘들을 다 더하라. 약간 순서 바뀌긴 했는데 어차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은 1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본 걸 보면은 내 풀이나 너의 풀이나 그렇게 너희들 풀이 직접 풀어도 아까 14번 빼고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푸는 속도나 내가 푸는 속도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너희들과 나의 차이는 뭐예요? 어떻게 풀지 아이디어를 꺼내는 거죠. 너희들도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뭐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 계산 틀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런 버티기는 창의력 같은 걸 기르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보자마자 아, 이 아이디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계산이 어려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계산이 많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아까 같은 14번 같은 문제가 계산을 모르고 풀면 너무나도 난해하잖아요. 엄청나게 길고 그런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죠. 문제가 정말로 잘못됐던가 너희들이 잘못됐던가. 아마 너희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나 학교 기출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17번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얘도 이쁘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근데 개수를 한번 보니까 3, k-3, 6-k,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뭔가 이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플러스 k 마이너스 k고 이렇게도 0이고 이렇게도 0이니까 다 더해서 0이면은 뭘로 조리집법이 되죠? 그쵸, 1이죠. 잘 몰랐네요, 이거.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헷갈려가지고. 이게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면은 x는 1이 해가 되는 거고 그 말은 x 마이너스 1이 인수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짝수 차항의 개수 합이랑 그다음에 홀수 차항의 개수의 합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이 해가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로 조리접을 하면 된다는 거고 그럼 인수가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알아두면 일단 편해요. 일단 중간 정도 난이도, 좀 쉬운 난이도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웬만하면 줘요. 아니면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 정도는. 근데 플러스 2나 마이너스는 대입을 해봐야 아는 거고 이거는 눈치껏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다 더해보니까 0인 거 알고 있어. 아, 그럼 1이 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시 3, k-3, 6-k, 마이너스 6 해가지고 1 내려와서 3 곱해서 3 더해서 k 6 곱해서 6 해서 0이 더해지는 게 맞으니까 아, 1이 해가 맞구나. 그래서 나머지로 그러면은 얘가 x 마이너스 1이 인수가 될 것이고 나머지 인수는 3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인수분해가 잘 됐대요. 근데 잘 시키기 위한 k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를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지. 인수분해 한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이상한 녀석이 아니라 정수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한쪽에 무슨 x 무슨 x?
그치. 한쪽에 3x, 한쪽에 x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상수는 이제 1, 6이나 2, 3이나 6일 같은 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쯤에서 나왔는지 가물가물한데, 곱해질 때 이 수 쪽에 멀리 있는 수에 그 큰 수가 들어가야 더 큰 수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정도를 집어넣으면은 9 더하기 2잖아요. 얘가 클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1, 여기다가 6을 집어넣는 게 클까? 얘가 훨씬 더 커지겠지. 곱해지는 수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곱해지는 수가 커질수록 그 합이 더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6일 때 가져갈 수 있는 k의 값이 19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일 때 가져갈 수 있는 k 값이 마이너스 19니까 얘들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38이 정답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38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을 여기 풀긴 좀 좁은데. 정석이랑 바닥풀이랑 따로 구분 안 하신 거면 이게 같은 비슷해요. 여기는 비슷해요. 특히나 많이 내가 설레발을 치긴 했지만 수학상에서 절반 이상은 바다풀이가 있긴 한데 절반 정도는 정석이나 바다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걸 바다풀이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건 일단 심화교재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라벨 수준의 심화교재고 그거를 푸는 것도 보여주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바다풀이를 하면 좀 더 빠르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바다풀이가 좀 더 늘어나요. 저의 부담도 늘어나고요. 특히나 이제 수투나 수원 수투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다른 쌤들도 잘 모를 만한 제가 기상천외한 기술들 같은 거, 특히나 한번 너는 들어봤잖아요. 원방 같은 경우는 원방에 대한 공식을 쓰지 않고도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안 쓰고, 왜냐면 어차피 다 기하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리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데, 그렇다고 공식이 무쓸모하냐? 너무 쉬운 문제는 공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얘는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안 쓰고 할 수는 있긴 한데, 공식이 이거는 좀 더 빠르니까. 아무튼 18번. 정석풀이랑 바다풀이랑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정석, 바다 따로 쓸 겁니다. 아니면 정석은 귀찮다 이렇게 쓰고 넘어갈 거고. 저번에 그렇게 했었죠? 자, 다항식 얘를 인수인 것만을 모두 골라서 인수분해 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보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 x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8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81. 얘를 인수분해 하래요. 느낌이 뭐가 와요?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너희들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인수분해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보기 차거나, 얘는 보기 차이긴 합니다. 아니면은 좀 이제 뭔가를 새로운 걸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만들든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주진 않고 아이디어만 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깔끔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할 건데, 자, 얘는 곱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오케이? 여기 맞춰서 얘를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18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됐잖아요. 뒤에 플러스 81을 해주면은,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로 y제곱이 두 개가 빠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플러스 36 y제곱이 생긴 거죠. 근데 없는 걸 생기면 안 되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6 y제곱을 해줍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술술 풀리겠죠. 얘가 완전 제곱식 x 잠깐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6y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합차 공식을 써주면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한 거 하나,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근데 앞에 거는 무시하고 이 y짜리가 완전 제곱식이 또 되잖아요. 그쵸?
아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거는 이제 암산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암산 안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죠? 그러면은 얘도 또 합창공식이 한 번 더 가능한 거니까 마지막이에요. 더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빼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더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3 빼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슉슉. 됐죠? 여기서 이제 인수로 고르라라 라고 했는데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어서 기억 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얘가 다른 식으로도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허리 부분을 고쳤잖아요. 그치? 얘를 고쳐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써두기만 할 테니까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8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81 마이너스 4 x의 제곱 y의 제곱으로도 바꿀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방법을 찾아는 냈는데 굳이 괜찮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배는 이 방법으로 풀었고 나는 이 방법으로 풀었어요. 같은 문제를. 풀이 방법, 이게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 취향껏 해보시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또 떠올리기 쉬우면은 이걸로 해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허리를 냅두고 이 머리를 바꿨죠. 그러면은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제곱이고, 오케이? 전기를 하면 x의 4제곱 블라블라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 4 차이 나는 것을 여기다가 빼버린 거죠. 그치? 아, 네네네. 이해됐죠? 네.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다시 뭐 전개 안 해줘도 되겠죠? 아이디어도 이해됐지?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아두시고, 자, 28페이지까지 풀어볼게요. 다 썼죠? 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친구고, 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다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나오는 패턴이 있고, 자, 0과 1일 때는 한번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서 해보면은 1을 집어넣으면은, 0을 집어넣으면은 1, 1 되고 얘가 다 더해지면은 사라지겠죠. 1을 집어넣어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0이 돼요. 안 해도 되고 나오지도 않고. 근데 1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서부터는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 하나하나씩 하면 되는데 알아두면 좋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리고 이 수업의 핵심은 너희들도 적당한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문제를 100번쯤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공부가 되고 이러한 공식이 알아질 거예요.
나는 그 100번을 한 번으로 줄여준다는 거지.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너희들이 한 100문제 풀어도 될 것을 한 문제 만에 그 기술을 얻어가는 거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못할 영역은 아니에요. 해보면 돼요. 해서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리고 c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꼴이 이거 말고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내려 쓰기만 하면 돼. 물론 얘를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어 두면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A-B, A-C, B-C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약간 꼬이게 돼요. 그래서 이 형태 마이너스 밖에 꺼내고 외우는 게 조금 편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3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앞에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3이잖아요. 빼기 2 하면은 1이 돼가지고 1차인 거 모두 다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2였으니까 0차인 거 다 더하면 더해봤자 1이니까 무시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느낌적으로 4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뒤에 뭐가 달릴까? 2차인 게 다 더해지겠지.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적당한 이제 시험지는 여기 정도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어차피 패턴을 공부했고 5인 경우를 딱 한 번 봤단 말이에요. 경찰대 그런 시험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대는 거기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따로 봐요. 그런 데나 아마 어디 특별한 지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시험을 따로 보고 너희가 그렇게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려운 유형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사실 5부터는. 근데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이거 다 그냥 줄줄로 할걸. 이렇게 다 이렇게 할걸. 하고 그러면은 5인 경우에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다 모여있을까? 몇 차가 다 모여있을까? 3차가 다 모였겠죠.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A의 제곱 B 플러스 A, B의 제곱 플러스 AC, A의 제곱 C 블라블라블라 플러스 A, B, C까지 다 모인 게 5입니다. 오케이? 이게 5차고 그 다음에는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4까지만 외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걸 외우두면 어디다 쓰냐? 자, 1번 같은 경우 바로 뭐예요? 유제 2번. 얘는 마이너스가 없는데 마이너스 적당하게 아무 데나 넣어주면 되겠죠? 보통 여기다가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A-B, A-C, B-C가 돼가지고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가 만약에 풀고 있는데 이걸 전개하고 있어. 전개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옆에 가서 한번 웃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절대로 너희들의 성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바로 19번. 서연이 이해되고 있어요? 뭐가 지금. 자, 19번. 얘는, 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얘 곱이 114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리고, C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B,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자마자 해야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하는 순간 그래 너희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친구들이 인수분해하고 있으면은 내 아랫 녀석이군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친한 친구 알려주든가. 이것도 어디 블라 있는 문제인가 일품인가 이게 다 일품이나 블라 그 다음에 탑에 있는 문제들을 꺼내어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가끔 있는데 그런 문제는 버리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온 거니까 내 입맛에 있는 이상한 문제 만들어 온 거 아닙니다. 알겠죠? 아무튼 얘가 114라고 했는데 얘들의 곱이 114라는 거예요. 근데 얘 114를 소인수분 해보니까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19더라. 오케이? 그럼 적당하게 A, B, C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하나는 2 그리고 지금 숫자가 4개 있는 거니까 하나는 1, 하나는 3 그리고 하나는 19가 되겠지. 상식적으로 얘가 19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만족하는 A, B, C를 맞춰보면 되겠죠. 이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지. A, B, C이고 셋이 더해서 19인데 지금 줄의 차이가 2나 3 정도밖에 없으니까
B에다가 대충 6을 집어넣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해보다 보니까 여기다가 8,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서 한번 예측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C-A가 3, 그 다음에 A-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다 더해서 19 이렇게 되면은 되죠? 되죠? 네. 이것만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지 잠깐만. 이거 내가 안 된다고 적어놨는데 왜 되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뭘 썼죠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마이너스 앞에 달려있고 B-1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 C-A 생각하면은 얘가 3 그 다음에 A-B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19가 되는 거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14가 되겠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래 얘가 아래 거 읽었구나. 6, 5, 8을 해보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려있고 B-C를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3이고 C-A 생각하면은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B 생각하면은 1이 되고 그리고 다 더하면 19가 되는데 얘를 마마니가 플러스가 되겠다. 114가 되는 게 맞죠? 오케이? 아, 이 숫자구나. 얘들을 다 곱하여라. 그러니까 곱하라고 했으니까 2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 핵심이 아니라 이 교재의 핵심은 너희들도 하다 보면은 그래 너희들 이제 이거를 다 전개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려준 공식을 모르더라도 너희가 기초적인 공부를 교과과정의 공부를 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이거 그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과한 지식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게 이 과정의 핵심이다 알려드리면서 1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1단원 마무리고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거 대칭식과 교대식은 이것도 하나의 인수분해 방법인데 얘는 출제 빈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하는데 너무 극히 드물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지식은 좀 안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너희들이 고등학생 됐을 때나 한번 스텝2라는 교재에서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그때 가서 또 스텝2라는 교재가 있고 다른 거 뭐 십시일반이라는 거나 다른 교재가 더 있어서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심화과정 공부하는 거고 약간 불나푸는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선배랑 나랑 고민하다가 이건 다른 교재로 뺐습니다. 오케이? 해서 더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호기심을 가져가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시간이 우리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 복소수를 조금 할 겁니다. 복소수는 36페이지인가? 6페이지까지만 할 예정이고 그 뒤에 이어서 왜냐면은 사실 오늘 이거 끝내고 하셔도 되는데 2시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그쵸?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되는데 그거 그리고 이 말도 이거 모의고사 같은 걸 해도 되는데 너희가 이제 모의고사 풀려고 하고 논 건 아니고 너희는 이제 나랑 개별을 하다가 이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개별로 하다가 하는 건데 나는 이제 다른 대형 막 메가 같은 초대형은 아니지만 적당히 대형에서도 해보고 여러 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런 이제 개별 학원보다는 정말 초대형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뭔가를 가르치는 학원에 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지금은 웃으면서 잡담도 하고 내가 뭐 가능하니까 잡담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초대형 같은 데를 가면은 3시간 동안 잡담 없이 우장창창 문제만 엄청 50문제 정도 풉니다. 개념도 알려주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수업하다가 잡담이 적어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3시간 동안 수업만 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우리의 개별이 좀 쉬웠던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재밌으면은 이제 수업이 아니라 약간 개그 콘서트 같은 느낌도 들고 토크 콘서트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현우직 인강이나 여러 쌤들의 인강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수업이 그렇진 않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학 인강쌤 있니? 현우진, 정승재, 지금 돌아가신 뭐 삽자루라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석원 쌤도 잡담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한석원 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고3 과정까지, 현재는 내가 고2 과정까지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수2까지만 했고, 너희들 기준으로는 미적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1이 대수로 바뀌고, 수2가 미적분으로 바뀌고, 뭐 적당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름만 바뀐 거에서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내가 수2만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좀 더 잘 돼서 다른 강사를 좀 더 둘 수가 있으면은, 이런 이제 개념, 이런 심화 과정을 이제 강사한테 주고, 너희들이랑 계속 미적이랑 그리고 심화 미적까지 계속 하겠지. 근데 아무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내가 품을 수가 없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의 성격에 따라서 좋은 학원을 소개를 해줄 거예요. 작은 학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한석원 쌤의 장점은 다 정석풀이에요. 서술형이 강해요. 그리고 원리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약간 정파 같은 개념이고, 무림으로 생각하면, 무슨 그런 거 좋아하니? 잘 모르죠. 약간 완벽한 정석이 약간 한석원 쌤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나는 약간 사파 같은 느낌. 이런 기술은 알려주는 쌤들이 거의 없고, 쌤들도 잘 몰라요. 이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오일러 방정식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수업에서 잘 못 써. 왜냐면 쓰는 교재가 그런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우진은 약간 그냥 거기도 약간 정석 느낌인데, 가르치는 스킬이나 잡담의 스킬이나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현강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재밌고, 약간 너무 약간 끽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현강 보면 재밌습니다. 현우진 쌤 거 보면서 많이 연습했고, 정승재 쌤 것도 보면서 많이 연습을 했었고. 자, 바로 3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보통 복소수 문제에, 아무튼 이것도 개념적인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건데, 보통 복소수 문제가 나오면은 일반적인 애들은 이렇게 Z는 A 플러스 BI를 두고 그 다음에 또 계산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초보일 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희가 적당히 고수가 됐으면은, 실력이 됐으면은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외우려고 달달달 하는 게 아니라, 그 암기가 아니라 숙지가 돼야 되겠지. 보자마자, 자, 이건 머릿속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할 때, Z는 A 플러스 BI라고 하자 라고 쓰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되고, 머릿속에 이미 커닝 페이퍼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얘가 만들어져 있고, 그럼 보자마자 얘가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바로 이 얘가 만들어져야지. 보자마자. 그 다음에 Z랑 Z 켤레의 곱은 머릿속에서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가 곱해지는 거고, 그럼 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만들어져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얘들은 무조건 실수입니다.
계산 결과가. 오케이? 아, 그래서 보자마자 i는 실수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z 빼기 z 켤레는 얘는 무조건 2b i다. i 이쁘게 써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z의 제곱은 보자마자 얘도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i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 형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말은 자 봅시다. 얘를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되죠?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 너무 흔한 패턴이잖아. 그치? 얘는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되죠? 딱딱딱 계산해서 이거 고민하는 순간 등급 하나 떨어집니다. 너희가 실제적으로 맞을 수 있는 실력에서 한 등급이 떨어져요.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얘가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면은 플러스 2i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은 아래 나오는 것도 흔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얘는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되죠? 자, 분자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 분모만 생각을 해보면은 루트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2분의 블라블라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였으면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는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되죠? 켤레를 분모의 유래를 위해서 분모 문제다가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건데, 얘는 켤레니까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 얘는 같은 거 곱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지, 이건 어디냐, 이거 넣어놔야 되고 하면은 i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일 때 유지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은 이거는 항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패턴이고 이거 이상 거의 안 나와요. 사실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복소수 앞단원이나 이게 복소수랑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복소수만 하고 놓고 보면은 제 풀이나 너희들 풀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익숙해졌다고 하면은 너희들의 속도나 너희들의 속도나 나의 속도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단순 계산이잖아요. 오케이? 복소수가 근데 어디서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복소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이제 활용할 때 좀 차이가 너희랑 나랑 날 거란 말이에요. 자, 복소수가 왜 만들어졌죠? 그치? 그냥 이게 있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방정식이 있어.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i라는 아이디어를 꺼내온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복소수라는 것은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 같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계산을 하는 건데, 이런 단순 계산들은 어려울 게 없죠. 너희들이 하는 덧셈뺄셈이나 나가 하는 덧셈뺄셈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크게 차이가 안 나지. 그래서 계산에서는 바다풀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몇 개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방정식에 가면은 이걸 이렇게 푼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허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번 단원에서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유제 1번. 이렇게 Z가 FAB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을 때 블라블라블라를 다 더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보자마자 어떻게 깔끔하게 써질지를 너희들이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를 곱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나와야 되겠지. 바로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BI를 곱하면은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분자는 똑같은 걸 곱한 거니까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I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당연히 지금은 어색할 테지만 너희들이 해야 하는 목표가 어딘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영역이고, 여기도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영역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할 건데, 자, 1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하면은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근데 이거 계산하기 전에 이쪽 영역으로 한번 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2i, 1 플러스 2i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오케이? 2를 집어넣으면은 2 플러스 4i, 2 마이너스 4i, 2 플러스 4i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3을 집어넣어도 3, 6, 6이 되니까 이거 1, 2, 3을 집어넣든 뭘 집어넣어도 사실 약분되면 똑같아지죠? 그치?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길게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F 1,1을 계산한 다음에 걔만 10개를 계산하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1,1을 계산하면 1,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니까 5분의 마3 플러스 6
i가 될 것이고 거기서 곱하기 10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잠깐만요. 이거 4i가 되겠지?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10을 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8i가 되겠죠? 얘를 계산하라고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번. 자, Z는 일단 관심을 덜 주고 Z 플러스 Z 켤레를 했는데 0이 됐대요. 무슨 소리야? A는요? 그치, A는 0이고 원래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로 만들어졌었는데 A가 0이라는 것은 얘가 순허수라는 거죠. 순허수. 순허수는 허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BI 같은 거. 여기서 B도 0이면 안 되겠죠? 이런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문제가 엄청 빨리 풀리죠. Z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A-1 플러스 A 플러스 1 I가 될 텐데 실수 부분이 없는 순허수잖아요.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여라 1. 오케이? 자, 근데 이것의 초보적인 I는 이걸 봤을 때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 그 다음 집어넣고 계산하는데 이런 순간 등급 하나 떨어지는 거라고요. 알겠죠? 너희들이 숙지할 수 있는 것들은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이거 이렇게 풀고 있으면은 너희 등급은 아직 거기까지구나 라고 쓱 지나가면 됩니다. 이번 단원 진행하면서 내가 보자마자 라는 말을 계속 자주 할 건데 왜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보자마자 얘는 얘다 라고 공식적으로 약간 곱셈 공식을 고민하고 쓰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곱셈 공식은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지만 얘가 공식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 근데 공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커닝 페이퍼가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Z랑 Z 켤레의 합이 6이고 Z랑 Z 켤레의 곱이 10이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거 정석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었을 때 그러면 둘이 더하면은 뭐 2에는 블라블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이 보자마자 잡아봐요. 첫 번째만 봐서 실수 부분 그러니까 2A가 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A가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많이 배운 다음에 이 수업을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A 플러스 BI를 쓰는 게 아니라 3 플러스 블라블라를 쓰셔야 됩니다. 3을 먼저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그쵸? 그 다음에 둘이 켤레끼리 곱해가지고 10이 나오는 건데 켤레의 곱은 머릿속에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얘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을 했는데 10이 된다는 것은 얘가 뿔마 1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허수 부분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I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건 머릿속에 써놓고 바로 Z가 뭔지 파악부터 하셔야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는 얘 뺄셈을 구하라고 했는데 통분해 보니까 Z 켤레 Z 분의 Z의 제곱 마이너스 Z 켤레 제곱이 될 것이고 분모는 몇인지 알겠는데 분자가 몇인지 잘 모르겠죠. 얘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분모는 Z 켤레 곱하기 Z가 될 것이고 분자는 Z 플러스 Z 켤레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 켤레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는 바로 이거 구했던 거 10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 얘는 10. 그 다음에 분자는 얘거 계산을 하면은 6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뺄셈은 이걸로 적당히 머리를 써보면 되겠죠. 여기 구했던 거 있었잖아. 2bi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계산해보면 얘는 곱하기 2i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해서 이거를 구해산하면은 5분의 6i가 되겠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네. 사실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복소수 계산에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귀찮은 문제가 나오는 거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서 열심히 그냥 눈치껏 잘 풀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막 세워라 내어라 막 지금은 내가 풀어주고 있으니까 한 문제 보통 3분 정도 걸리는데 너희들이 시험 시간에 혼자 풀었을 때 3분 한 5분 걸리면 안 되죠? 몇 분이나 걸릴지를 좀 궁금한데 아무튼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바로가 아니라 36페이지까지 풀어보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A, B, C, D가 자연수이고 Z랑 Z 켤레 곱이 5라고 했는데, 자, Z, Z 켤레 곱이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A제곱 더하기 B. 그치, 얘를 보자마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와야 되고 걔가 5래요. 아, 근데 이게 되는 게 좀 적당히 많은데 개수가 다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이거 될 수 있는 게 누구누구밖에 없어요.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5가 돼요. 1, 2밖에 없죠. 그래서 Z가 될 수 있는 게 1 플러스 2i거나 또는 2 플러스 i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오메가가 C 플러스 DI라고 했는데 그걸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좀 복잡해지죠. 근데 얘가 오메가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더한 다음에 켤레를 해가지고 그 전에 잡아봐요. 그 다음에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은 얘는 Z 플러스 이거 인수분해 되는 친구잖아요. 그쵸? Z 켤레 플러스 오메가 켤레 얘가 25가 된다는 거고. 됐죠? 근데 켤레의 특징이 켤레는 언제 씌워도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Z 플러스 오메가가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한 덩어리가 있고 이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얘를 뭐 x 플러스 y i라고 생각하면은 계산을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x, y도 다 자연수가 되겠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얘랑 뭔가를 계산해가지고 제곱 더해가지고 얘가 25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을 내가지고 25가 된다는 거고 걔네들 개수도 다 자연수라는 거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연수 제곱을 해가지고 25가 되는 친구는 누구누구밖에 없어요. 어떤 자연수들을 그치, 얘가 대충 막 4 플러스 3i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도 되겠죠. 3 플러스 4i도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거 말고 없잖아요. 이거 만들 수 있는 오메가를 직접 찾으면 되겠지. 약간은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2 플러스 2i라고 하면은 그때 Z 플러스 오메가를 얘는 3 플러스 4i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3 플러스 i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4 플러스 3i로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비슷한 느낌으로 얘는 1 플러스 3i라고 하면은 얘는 3 플러스 4i라고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 플러스 2i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4 플러스 3i라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만 척하는 문제가 물어본 거는 오메가 켤레의 곱을 물어봤고, 걔는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하면 8인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얘들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 결과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죠? 논리만 파악하면은 너희들도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4번을 볼 건데, 두 자연수 K랑 N에 대해서 FK가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쟤가 뭐예요? 그치? 얘는 그래서 I의 K제곱이 되는 겁니다.
대충 1시간 대 조용하신 것 같은데? 피곤해요? 아니면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피곤해요. 어째서죠? 그러게요. 잡담은 좀 이따 갈게요. 어떻게 놀고 왔는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시달렸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그게 더 궁금해요. 어떻게 시달렸는지. 이제 시험 보고 하는 거였죠? 오늘로써 모든 이제 시험 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시민증 시험 본 애들도 잘 봤고 아쉽긴 서현이도 잘 봤고 나름 만족하죠? 만족해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너무 허실수였어요? 네. 아니 진짜 글자 하나 잘못 봐가지고. 시간은 얼마나 남았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아니 마지막에 서술형 쓰는 게 길어가지고. 음. 네 문제가 서술형이어가지고 오래 걸려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앞에 문제였는데 맨 앞전 문제였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아무튼 나름 다 시험을 잘 봤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과정 잘 나가고 11월 중순부터 기말 대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잡담은 조금 이따 하고 이거 아무튼 FK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자마자 i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i 1제곱, i 2제곱, i 세제곱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흔한 문제죠. 근데 이런 것들의 패턴은 4제곱마다 0이 된다는 거 혹시 알고 있니?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i의 1제곱, i의 2제곱, i의 3제곱, i의 4제곱을 더하면은 얘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더해가지고 0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4의 배수인 친구들은 계속 더해봤자 0이 되겠지. 얘는 그래서 i의 52제곱을 하면은 그래봤자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0을 아래다가 쓸게요. 얘는 그래봤자 0이 되는 거고. 근데 걔는 51제곱이잖아요. 쭈르륵 썼다가 마지막 거 하나가 빠진 거죠. 여기는 i의 51제곱까지가 더해진 건데 이거 하나가 빠진 거잖아. 얘 그 계산이 1이었잖아요. 1을 더해서 0이 됐었어야 되는데 1을 안 더했으니까 얘 계산 결과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여기는 마찬가지로 쭈르륵 더하다가 i의 53제곱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 전까지가 0이었으니까 얘는 i 하나가 되겠죠. 계산 결과가 i 하나가 되겠습니다. 얘들을 더하여라 마이너스 1 플러스 i 됐죠? 자 5번도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자 맨 위에 게 줬잖아요. 가로 안을 보니까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가로 안에 보자마자 뭐예요? 아이. 그치? 첫 번째 거는 보자마자 i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것도 보자마자 마이너스 i가 나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n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1,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마이너스 i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1 플러스 i가 되면서 그래서 얘 계산 결과는 2i가 되게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은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으면은 2도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안에가 0이 되죠. 계산해서 0이 될 것이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앞에 3이 달려있고 세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세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i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i가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i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i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4를 집어넣은 느낌적으로 보니까 얘는 0이 되겠지. 오케이? 5를 집어넣어 보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10 i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쭉 써보면은 다 i가 달려있고 앞에 있는 개수만 모아서 써보니까 2 마이너스 6 10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14 블라블라블라가 만들어지겠죠. 얘를 40번째까지 했을 때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40번째 숫자가 마이너스 78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마이너스 78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번째 아니에요. 39번째예요. 40번째는 0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합이 0이고 아니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4이고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4이고 블라블라 여기도 뭐 봐봐요. 얘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니까 4의 배수 1 빠진 거에서 마사 4의 배수 1 빠진 거에서 마사니까 39번째잖아. 4의 배수에서 1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사일까 여기까지 마사일까 고민하는데 여기까지 마사인 게 맞죠? 오케이?
그리고 얘 숫자 덩어리들이 모두 몇 개냐? 1만 더하면 4 곱하기 1, 1만 더하면 4 곱하기 2, 1만 더하면 4 곱하기 10이니까 이게 모두 10세트 있다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뭐 공식을 쓴다거나 그냥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1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0이 될 것이고 i가 달려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0i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지금까지 풀면서 또 이해 안 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죠? 네. 서현이도 잘 되고 있죠? 자, 6번 바로 풀 건데 6번 봐봐요. 보자마자 저거 Z 저것만 가지고 문제를 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좀 더 편하게 풀어야 되겠지. Z의 제곱이 보자마자 뭐예요? 다시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그 가운데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됐죠? i는 마이너스 i구나. 그러면은 얘는 Z의 8제곱을 했을 때 1이 되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가 한번 써보면은 Z의 77제곱 곱하기 Z의 K제곱 2, Z의 66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알고 있으니까 8제곱을 하면은 1이 된다는 것은 8의 배수는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지. 77보다 작은 8의 배수가 72니까 72가 날아가서 얘는 Z의 5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Z의 K제곱이니까 둘이 곱해져서 5 플러스 K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64가 날아가는 거니까 Z의 2제곱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5 플러스 K가 2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8의 배수마다 다시 반복을 하는 거니까 단수도 되는데 약간 생각하기 힘드니까 나의 1이 Z의 8제곱이니까 얘는 Z의 10제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5 플러스 K가 10이 되어야 하는 건데 10에서 멈춰있을 필요는 없죠. 얘가 8만큼 더 더해줘도 되죠. 그거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K 값이 5가 일단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씩 더해진 13이라거나 21이라거나 블라블라블라 만들어지는데, 이거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한번 했던 건데 잘 구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저는 여기서 8의 배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5를 좀 빼요. 0, 8, 16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은 이거 뭐 너희들이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쪽을 공부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긴 한데, 공식이 굳이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내용이니까 좀 그 논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100 근처의 8의 배수가 88이 있고 96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5가 빠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93이 될 것이고 얘는 96이니까 101이 되고 이렇겠죠. 근데 100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워지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개수를 구해보면 되지. 얘가 8 곱하기 1, 8 곱하기 2, 8 곱하기 11이니까 얘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모두 12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라스트.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의 L제곱 곱하기 2의 I제곱의 M제곱 곱하기 뒤에 거 지워야 되겠군요. (1 플러스 i의 n제곱인데) 얘들은 그나마 이쁜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요? 분수 써서 EI 제곱에서 EI인데 없던 일을 주면 힘드니까 2분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2분의 n제곱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어요. 고1 과정의 지수법칙입니다. 하지만 써먹을 수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자, 얘를 적당히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32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32는 2의 5제곱이잖아요? 그치? 얘가 2의 5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도 2, 얘도 2, 얘도 2니까 적당히 모아서 5개를 모아가지고 얘가 되게 하는 그 패턴을 구하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공식이 없습니다. 노가다예요. L, M,
n에 대한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n에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게 되면 n이 제일 애매한 거니까 2분의 n을 써야 되는 거니까 애매하잖아요. n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2를 집어넣으면은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다. n에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얘는 1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때 이 i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다시 다른 식으로 쓸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 i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완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얘가 i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i 하나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m의 값이 1이면 일단 맞춰줄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이 i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i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4잖아요. 하여간에 4니까 31을 맞춰주려면 여기는 3개 정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3개를 가져와 보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됐습니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사, 마팔 계산이 돼서 얘는 32가 되네? 답이 나왔습니다. 해서 답이 3, 1, 2고 곱해서 6이 정답이 되는 건데, 아마 이게 실제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은 애들이 첫 번째 답이 나오니까 뒤에 거 다 해볼 거예요. 실제로 다 해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시간을 날리는 문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케이? 첫 번째부터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첫 번째부터 답이 나오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여기서부터 쉬우니까. 그래서 아래를 다 해보다가 시간을 날리게 되는, 그렇게 일부러 출제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예요. 아래에 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근데 그걸 다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런지. 자, 봅시다. 그러면은 n이 2인 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다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n이 2이고 얘가 바뀔 수도 있잖아. i가 하나 있어줘야 되니까 얘가 3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m이 더 작다라고 했어. 그럼 돼, 안 돼? 이 경우가 안 되죠. 오케이? 그럼 얘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n이 4인 경우로 생각할게요. 얘는 2i 아니지. 2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됐죠? 그러면은 얘도 i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0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2제곱, 짝수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2가 가장 작은 수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16이 채워졌지? 그럼 2가 하나가 더 채워져야 되겠죠.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4 곱하면은 마이너스 32가 되잖아. 안 되죠? 땡! 그 다음에 그럼 여기를 좀 더 얘를 올릴 수가 없죠? 아니, 4제곱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안 되고, 게다가 얘가 4제곱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작아져야 된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안 되고, 그쵸? 그러면은 6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6을 집어넣으면은 2i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i가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6이고 그 i가 하나 살아있으니까 하나 정도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2i가 될 것이고, 됐지? 그러면은 여기 8, 여기서 2가 만들어졌으니까 2를 하나만 더 채워주면 되겠죠. 하나가 더 채워져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곱해서 플러스 16, 얘까지 곱해서 또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안 되죠? 오케이? 수록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닌가 하다가, 그리고 적당히 똑똑한 애들은 확실히 안 되는 거 보이고 싶어. 시험 시간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답이 정말로 얘밖에 없더라. 적당히 똑똑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애매하게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거 안 좋아하는 애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게 됐고, 실제로 많이 버려졌다고 리뷰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i가 살아있으니까 얘가 6이고 얘가 3개 정도를 지우면은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8i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8i인데 64가 만들어졌죠. 안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쭉 해보다 보면은 8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벌써 4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적당히 하나하나 줘가지고 5개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얘가 너무 커버렸잖아. 해서 이 경우는 다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답이었어요. 와. 해서 이렇게 6이 나와서 정답이 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는 거 좀 악랄하죠? 그러니까 개념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너무 쉽게 답이 나와서 이게 4점짜리예요. 그러니까 킬러는 아닌데 4점짜리야. 근데 4점짜리 치고 너무 쉽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틀리게 되는, 아니, 고민하다가 시간을 버리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 평가원이 정말 똑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원래는 1단원에서 끝날 예정이었는데 2단원 내용이 총 39문제가 해가지고 39문제를 2번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빠듯하게 하면 되니까. 저번 수업도 사실 1강이 좀 양이 많았죠. 양이 모르겠어요. 나도 수업을 해봐야 제대로 아는 건데 3시간 꽉 채워져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이제 여유가 돼가지고 복수수까지 한 거고, 오케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한 10번의 강의를 하고 방정식, 부등식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 대비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말 후에 그 내가 커리큘럼 써주는 너한테 좀 이따 하나 줄게. 너한테 안 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커리큘럼 순서를 보면은 어떻게 대충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죠? 그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수업의 핵심은 너희들이 결국 이 유형 정도나 아니면은 앞에서 인수분해에서 알려줬던 내용들이나 100번 전이나 100번 정도 풀어보면은 경험치가 누적이 돼가지고 알게 될 공식들입니다. 내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슬슬 너희들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알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고차 인수분해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 A-B 해가지고 그 다음에 A의 4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있으면은 아 얘는 정사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 알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런 완벽한 공식을 유도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걔를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업이 내가 알기로는 대치동인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다들 블랙라벨 정도 알려주고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풀어주고 그 정도는 있어요. 물론 저보다 똑똑한 쌤들이 있겠는데 이러한 스킬 위주로 그리고 효율적인 스킬 위주로 알려주는 수업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퇴원을 해서 다른 데를 한번 돌아다닌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쌤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9호 들었었나요? 마지막. 우리의 이제 시험, 이 공부의 핵심이 이게 책 교재가 옵저버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심화 문제를 관찰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심화 하면은 관찰 하고 심화 한 번 더 하면 옵저브 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심어는인가요? 심어인가요? 심화는 관찰. 심화는 옵저브.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한테 극악이죠.